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강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라인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는 부분일 텐데요. 2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제 시계열 예측 모델하고 ML 기반의 모델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진 모델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소 이제 기초적인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델링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클로스 밸리데이션,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데이터셋을 이제 나누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들, 플로우들에 대한 개념들이랑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를 만들었으면 피처 엔지니어링을 했으면 그걸 이제 모델에 넣음으로 인해서 각각의 피처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해보고 또 이제 예측 모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의 모델이 이제 예측 성능을 얼마나 보여지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모델링 과정은 한 번에 이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피처 엔지니어링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미 이제 알려진 예측 모델도 굉장히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만 써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접근하면서 가장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던 베스트 피처나 베스트 모델을 이제 뽑아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네, 그런 다소 이제 지난한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일부는 이제 같이 경험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베이스라인 모델, 기준이 되는 최소 성능을 가진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볼 거고요. 2강에서는 그렇고 이제 나중에 3강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모델의 성능을 점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점점 이제 복잡도를 올려가면서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3강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근데 2강에서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모델을 만들기 전에 약간 이론적인 대단한 이론은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이론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그 프로젝트의 목적은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수치가 주어져 있고 그것들을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맞추는 수치 기반의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계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큰 방향성은 이제 ML 모델, 딥러닝을 포함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각각 방향성마다 그런 특성들이나 장단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어서 그걸 잘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그 시계열 알고리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열 알고리즘은 보신 것처럼 시계열, 그러니까 시간의 속성을 가진 시간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기상간 이제 y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는 이제 정답 값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품목별 가격이 되겠고요. 수치형이죠. 근데 그 가격이 과거에 특정 시점 전에 그러니까 t-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루 전에 t-7이면 이제 7일 전인 거죠. 그리고 그 정답값이 이제 t-n이면 이제 n은 변수입니다. 어떤 값이든 간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100이든 1000이든. 그래서 특정 시점 전에 y 값,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실제 값이 뭐였느냐를 예측을 할 때 피처로 쓰는 것들을 이제 피처로 쓴다기보다는 그런 값들을 이제 자기상관 y 값들의 패턴이나 트렌드들을 학습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이제 시계열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 모델이랑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피처 정보를 쓰지는 않습니다. ML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처 정보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일 정보, 요일 정보, 아니면 이제 월 정보, 뭐 공휴일 정보 이런 피처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하는데요. 시계열 알고리즘은 그런 피처를 쓰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관 y 값, 그러니까 t-1, t-n까지 그런 값들만 가지고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 모델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피처 엔지니어링이 별도로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있어서는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는 시계열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경향들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처를 잘 쓰게 되면은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그 예측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반대로 피처를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계열보다 더 낮아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ML 모델이 피처를 이제 다 잘 썼다는 가정 안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이 시계열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모델이 성능이 높은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계열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피처가 없어도, 그러니까 힘들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진 않아도 모델을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서 약간 이제 서로 보완하는 용도. 예를 들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주로 쓰다가 일부 이제 피처가 이제 잘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계열 알고리즘을 이제 병행해서 보완하는 용도로 쓴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이제 베이스라인을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 때 이제 시계열 알고리즘을 좀 쓴다. 그런 강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시계열 알고리즘으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이제 썼던 아리마 모델이 있습니다. 오토 리그레션 그리고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인테그레이티드 합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알고리즘이에요, 통계적으로. 근데 최근에서는 이제 아리마를 조금 더 보완해서 성능이 더 좋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프로핏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핏이든 아니마든 자기 상각 y 값을 씁니다. 과거 t-n의 값을. 근데 이제 프로핏은 add 리그레서라고 해가지고 일부 리그레션 모델처럼, 그러니까 ML 모델처럼 피처를 좀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공유 정보 같은 아리마에 대비해서 좀 높은 성능을 좀 보여주는 편인 것 같고요. 또 최신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됐지만 이제 익스포넨셜 스무딩 같은 그런 전통적인 통계 방식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단순한 방식인데 익스포넨셜리, 그러니까 좀 최근 값이면 최근 값일수록 가중치를 좀 익스포넨셜리하게 주면서 평균을 내는, 스무딩하면서 평균을 내는 그런 무빙 에버리지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되게 오래된 전통적인 반복 방식들도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프로핏이 그나마 조금 시계열 모델에서는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프로핏을 위주로 이번 강의에서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ML 알고리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방향성 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ML 알고리즘에서의 그 꼭 필수적인 부분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피처가 없으면 이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 피처를 잘 넣어주면 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프로핏과 같은 시계열보다 좀 높은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ML 알고리즘을 이제 많이 씁니다. 대신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퀄리티도 잘 확보를 하고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없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좀 단점 아닌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타겟 Y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제 품목별 가격이죠. 그 가격을 설명하는 변수를 선정을 해서 모델의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날짜 변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요일 변수라든가 공휴일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넣을 거고요. 위에 말씀드렸던 자기상각 Y 값도 하나의 피처로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가격을 예측한다. 품목의 가격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가격에 그 품목의 일주일 전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오늘 예측할 때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레깅 피처라고 하는데 레깅 피처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게 되게 유효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단점일 수도 있는데 피처 이제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래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굉장히 이제 단순한 형태의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요. 약간 그 레귤라이제이션이 들어간 이제 리치나 라쏘 같은 리그레션 기반의 모델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트리 기반의 모델들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스케일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랜덤 포레스트나 LGBM은 심지어 그 값이 좀 널이 있어도 에러가 나지 않게 잘 돌아가고요. 또 이제 이상치가 있어도 좀 영향을 덜 받습니다. 트리 기반의 모델들이. 그래서 이런 랜덤 포레스트나 LGBM이나 XGBoost, 뭐
MLP 같은 딥러닝 중에 좀 간단한 구조의 이런 리그레션 모델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그 태스크에 시계열 예측에서 이제 쓰여진다 같이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요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저희 그 가격을 예측할 때 품목별 가격을 예측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시계열 알고리즘, 두 번째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시계열 알고리즘은 피처를 쓰진 않고 그 정답값의 과거를 패턴을 학습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핏을 제가 이번에 실습을 할 겁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리그레션 모델의 기본적인 이제 모델이 알고리즘인 리니어 리그레션 트리 기반의 모델들을 활용을 할 텐데 피처 엔지니어링을 꼭 필수로 해야 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처에 큰 그 시간과 노력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딥러닝도 많이 쓰는데 딥러닝도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핏부터 한번 볼 텐데요. 프로핏은 그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이제 시계열 기반의 예측 알고리즘이고요. 그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에 뭐 아리마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파라미터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요. 네, 심지어 날짜별 공휴일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에서는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근데 프로핏은 그게 가능해서 좋고요. 네. 날짜별 공휴일 정보, 시즈널리티 정보도 넣을 수 있고 이게 마치 이제 피처인 것처럼 머신러닝 모델의 피처인 것처럼 프로핏은 시계열 예측 모델인데 그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걸어드린 그 블로그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변수들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핏이 만약에 깔려 있지 않으시면 이렇게 PIP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이렇게 까시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깔려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로그 임포트 하는 거에 이제 로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워닝을 내뱉는데 제가 이제 그거 이제 굳이 보지 않으려고 이걸 좀 넣어놨고요. 워닝을 이그노어해라. 네, 그리고 이제 로그 쪽은 프로핏과 관련된 그 로그를 조금 레벨을 좀 수정을 해놨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깔끔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함수입니다. 아까 그 1강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 함수인데요. 데이터셋을 이제 패스를 지정해주고 경로 지정해주고 타겟 PRD 그 저희 7개 품목이 있죠. 뭐 건축주 등등 그리고 이제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는 딕셔너리 이렇게 넣어서 트레인과 테스트 셋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세트별로 상위 5개의 값들을 보여주신 걸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로그가 찍히는데 로드가 석세스풀리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 나오고 있고 이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을 하는 그 기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date pd.date 언더바 range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날짜부터 요 날짜까지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forecast df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예측을 하는 그 대상 예측하는 기간이죠. 그걸 제가 이미 임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인데요. 제가 테스트하는 그 기간인 거죠. 이렇게 쭉쭉쭉 2020년 11월 4일까지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포트 할리데이라고 해서 이게 그 할리데이 정보들, 그러니까 공휴일 정보들을 가져오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할리데이라고 한 다음에 KR, 이 한국이죠. 한국에 대한 공휴일 정보를 가져와라. 연도는 2016년부터 7년, 8년, 9년, 2020년까지 한국의 공휴일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까지만 여기다 넣어줬고요. 넣어줬고 이 KR 이제 할리데이스 정보의 컬럼을 제가 DS와 할리데이라고 하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넣어줬습니다. 넣어줬고 이 로어 윈도우와 이제 어퍼 윈도우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전날에 공휴일에 해당이 되냐 아니냐 그
피처 정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날려볼게요. 그러면 DS는 이제 날짜고요. 네, 날짜고 이거는 이제 공휴일 정보입니다. 공휴일 정보. 그리고 로어 윈도우는 이 바로 전날에 네, 이 공휴일이 해당이 되냐 아니냐 그런 정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네, 뭐 임시적인 뭐 임시 공휴일, 뭐 대체 공휴일, 설날에 대체 공휴일이 있네요. 근데 되게 친절하게 네, 할리데이라고 하는 컬럼에 네, 다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네, 반복을 해야겠죠. 네. 트레인 데이터 columns라고 하는 곳에 저희 그 품목들이 있습니다. 품목들을 포문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제 하나씩 그 엘리멘트들을 가져오는데 데이트가 아니면 그러니까 데이터는 무시하겠다는 거죠.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만 밑에 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에서 지금 불러와진 그런 품목 번호가 품목명이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컬럼명이 데이트는 이제 ds로 바뀌어지고 이 콜럼이라고 하는 요 값은 이제 y로 바뀌어져요. 네, 그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컬럼이 포함이 돼야 되고 날짜와 가격 예측하는 그 가격이 있어야 되고 컬럼명이 반드시 dsy 이렇게 지정이 돼야만 프로핏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명을 리네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바꿔줬고요. 프로핏에 이제 트레이닝으로 쓸 데이터 셋이 여기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복해서 돌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번 만들어지겠죠. 총 7번 만들어지게 됩니다. 컬럼의 첫 번째가 잠시만요. 무슨 한번 컬럼의 첫 번째가 이제 KBG이기 때문에 네. KBG부터 이 콜에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가 아니니까 여기 이제 KBG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컬럼명이 DS와 Y로 바뀐다라는 거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핏에 네, 기본적으로 할리데이스가 뭔지를 이렇게 옵션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할리데이스 이제 DF는 요 정보입니다. 요 정보. 이거를 일종의 이제 피처처럼 쓰는 거죠. 네, 머신러닝 모델의 피처처럼.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제 요인인 건데요. 네. 이 프로핏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객체에 옵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프로핏이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이 한국의 공유율 정보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에 pit이라고 하는 명령을 넣고 요 데이터 셋을 넣어주게 되면 KBG부터 레디시부터 갈릭 등등등 해가지고 7번 여러 번 피팅을 하게 되고 모델이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까 그 처음에 만들었던 이 프로텍션 부분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언더바 레인지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별도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그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스타트 데이트와 이제 엔드 데이트를 넣어주면,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 날짜에 해당이 되는 그 데이터 레인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퓨처 데이트라고 하는 곳에다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럼명은 DS고요. 여기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 프로핏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프레딕트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봐.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품목별로 다 예측을 해봐라고 이제 프레딕트를 시켰고 그 결과값을 포어캐스트라고 하는 피처에 넣어줬고요. 소수점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이제 바돌림 하도록 이렇게 라운드라는 한습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포어캐스트 언더바 df 이제 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이 컬은 이제 요 품목들인 거죠. 하나씩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명 텍스트에다가 언더바 프레드라고 넣어서 이렇게 프레드 값을 넣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어캐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는데 그 중에 y 해시라고 되어 있는 값이 예측 값이에요. 여기 그 예측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y 해를 여기다 넣어라라고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돌면서 품목별로 이제 여러 번 돌면서 이렇게 모델이 학습이 이렇게 진행이 각각 되게 되고요. 품목별로 되게 되고 프레딕션도 마찬가지로 각각 품목별로 따로따로 돌게 되고 라운드가 씌워지면서 그러니까 반올림이 되면서 여기에 이 새로운 컬럼에 예측값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각각 품목별로 이 날짜에는 KBG의 가격이 뭐 1,478원일 거다 이렇게. 이 날짜에는 이렇게. 네. 레디시 같은 경우에는 828원, 1,007원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일별로 쭉쭉쭉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테일인데 11월 4일까지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예측값이 다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트레인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용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제외한 KBG부터 레딧이 이제 이 깻잎까지 폰문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이제 여러 번 돌면서 그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만 데이터셋을 1차적으로 갖고 오게 되고요. 다음에 컬럼이 데이트가 아니라 컬럼명이 DS로 바꾸게 되고 여기 요 값들은 KBG가 아니라 이제 Y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KBG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만 컬럼이 있겠죠. 그 상태에서 할리데이라고 하는 그 옵션에 이 할리데이 DF 정보들을 넣어줘요. 공유 정보를 넣어주고 피팅, 그러니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KBG부터 학습이 될 거고, 다음에 이제 계속 돌면서 이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임의의 예측 그 구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위에 보시게 되면 스타트 데이트는 이미 지정을 해줬죠. 이렇게 2020년 9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가 저희 예측 기간인데요. 이렇게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 지정을 해주고 생성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럼명을 마찬가지로 여기랑 동일하게 DS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딕션 예측을 해봐라. 요 날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씌워주고 이렇게 예측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KBG가 하나 만들어지고 다음에 또 레디시 만들어지게 되고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결과물에 대해서 헤드와 테일을 다 같이 이렇게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다시 한번 제가 프레딕션을 진행을 했고요. 헤드 부분 보시게 되면 다 잘 나오고 테일도 잘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측값들인 거고 실제 값이랑 조인을 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 값이잖아요. 얘랑 요 예측값을 조인을 해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 셋은 실제 값이고요. 실제 값이고 이 예측값이랑 두 개 조인을 해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서 요 테스트 데이터를 레프트 조인 해가지고 이거는 살아 있는 거죠. 여기는 라이트 테이블이 되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셋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이 되는데요. KB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KBG 언더바 프레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예측값입니다. 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KBG의 실제 값이 1,787원인데 예측값은 1,478원, 300원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요 날은 이제 1,511원인데, 1,551원인데, 1,686원. 한 얼마 나죠? 한 130원 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 각각 실제 값이랑 이제 예측 값을 요 데이터 셋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PRD는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는 이제 7개의 품목들입니다. 리스트에 넣어줬고요. 딕셔너리 하나 빈 거 생성한 다음에 이 PRD를 하나씩 돌려요. 폰문으로. KBG부터 이제 그럼 나오겠죠. 여기로 나오고 이걸 이제 딕셔너리에다가 이 KBG를 우선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고 이 테스트에 보게 되면은 P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KBG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럼 데이터랑 KBG 들어가게 되고 KBG 언더바 프레딕트 이렇게 이거 세 가지만 컬럼이 이제 여기서 테스트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DF S 요거 P라고 하는 곳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포 KB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KBG 것만 우선 한번 이제 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KBG 마우스 한번 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데이터 프레임에 이 시제값과 예측값, 예측값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품목별로 시제값이랑 예측값만 꺼냈다. 그러니까 캐비지만 꺼내고 레디시의 시제값과 레디시 프레디트만 꺼내고 이렇게 품목별로 여러 번 돌면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꺼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캐비지만 딱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옆에서 보기가 좀 편하겠죠?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보다. 그럼 이제 갈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갈릭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제값과 예측값을 이제 편하게 좀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각화를 해볼 텐데요. 네, 이거 보신 것처럼 이제 각각 품목별로 프레딕트가 이제 모델이 프로핏이 이제 예측한 값이고 액추얼이 이제 실제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캐비지는 좀 요 차이가 갭이 좀 보이는데 그래도 레디시는 좀 갭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네, 갈릭도 마찬가지로 갭이 막 엄청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니언도 갭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 대파는 좀 갭이 있어 보이고 얘도 건고추도 좀 갭이 있어 보입니다. 얘도 깻잎인데 얘는 예측값을 좀 크게 했네요. 예측값을 좀 크게 했고 액추얼은 좀 낮은데 이런 패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x3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서플랫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플랫을 한 곳에 다 넣을 수 있는 서플랫을 만들고 이 에뉴머레이트는 이 리스트를 다 묵은 다음에 인덱스와 인덱스죠. 실제값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을 해서 하나씩 이제 플러팅을 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물이니까 반복해서 돌면서 얘 만들고 여러 번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값인 거고요.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은 주황색,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한 이 프레드죠. 프레드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타이틀 제목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제목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PRD를 지정을 했습니다. 품목명 레전드 보여달라 여기 레전드 보여주게 되고요. 파라미 요 틱은 요 아랫 부분인데 레이블 사이즈를 좀 작게 좀 불편하게 복잡해 보여서 좀 작게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X축은 이제 예측을 하는 그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요 날짜죠. 29일부터 끝 날짜까지 11월 초까지 11월 5일까지 일별로 한번 예측값이랑 실제값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 눈으로 보시기에 이게 잘 예측을 한 건지 아닌 건지 눈으로 어느 정도 대강은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품목마다 좀 다르지만 캐비지는 전반적으로 좀 높게 예측하고 어니언은 좀 낮게 예측하고 깻잎은 좀 높게 전반적으로 예측하고 근데 크게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는 막 크게 막 엄청 어긋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 0이거든요. 맨 아래 푹 꺼져 있는 부분이 0인데 모델이 이 0의 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무조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값이. 근데 모델이 아직 그거를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측값을 이렇게 낮춰줬죠.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게 0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후에 예측값을 그냥 0으로 치환해 주면서 조금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들 뒤에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노트를 좀 해보면요. 성능 지표를 저희가 하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눈으로만 대충 본 건데 만약에 이걸 수치 하나로 표현했을 때 이게 정확도가 100%냐 아니면 뭐 50%냐 이런 식으로 좀 수치화를 하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성능 지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건 이제 미디언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라고 하는 MDAP를 쓰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값 대비 절대값, 실제값 대비 그 예측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 갭인 거죠. 요 갭을 구해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제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앱솔루트로 씌웁니다. 그러니까 다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든 거죠. 그 양수가 실제값 대비 어느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그걸 이제 오차율로 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측값이 100이고 실제값이 실제값이 이제 100이고 예측값이 이제 110이면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갭이 만약에 1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값이 100이니까 네, 그 100이라고 하는 수치 대비해 가지고 오차가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10%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오차율이라고 부르고 1에서 그 오차율을 뺍니다. 그럼 이제 9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도는 90%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MDAP라고 하는 지표를 하나 선정을 할 거고요. 원래는 이제 MDAP 이외에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리그레이션 모델들의 성능을 지표로 선정하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AE도 있고요. RMSE도 있고요. R-스퀘어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우선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MDAP 이거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90% 여러 가지 그 품목별로 그것들을 이제 정확도를 구해서 한번 성능을 볼 예정이고요. RMSE나 이제 다른 지표들 대비 왜 이 MDAP를 쓰냐면 이 스케일이 0에서 1 사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RMSE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1000, 2000, 뭐 3000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이 막 크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MD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1 사이에만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단점은 그 오차율을 구할 때 분모에 실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000에서 6000 사이에 이런 값들이 들어갈 텐데 뭐 그 정도는 괜찮지만 만약에 뭐 한 뭐 1단 10단위 뭐 100단위 언더의 값이 이제 만약에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분모 수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예측값 자체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만약에 이 값이 너무 작다, 수치가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MDAP는 좀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의해서 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희가 그 품목별로 MDAP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PRD라고 하는 그 변수는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7개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고요. 비어있는 빈 값의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DFS라고 하는 곳에 이제 넣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들을 이제 아까 그 코드랑 동일한데 프로덕트별로 이제 하나씩 이제 포문을 돌면서 이 테스트 셋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이랑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코드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 다음에 돌려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프로덕트별로 하나씩 돌게 되는데 갭을 구합니다. 갭은 실제 값이랑 그 예측 값의 차이, 그러니까 갭이 될 거고요. 그 값을 그 앱솔루트라고 하는 이제 함수로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다 플러스로 되겠죠. 이제 앱솔루트가 들어가게 절대값이 되게 되고 그 구한 그 절대값을 실제값으로 또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한 품목별로 한 30번 이상의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측 기간이 30일이 조금 넘기 때문에 일별로 이제 예측을 이제 30번 넘게 하게 되는데 그 30번 넘게 했을 때의 미디언 값, 그러니까 딱 중앙치 값이죠. 중앙치 값을 가져와 가지고 AP 언더바 미디언이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 가지고 MAP라고 하는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네. 그 품목별로 AP 미디안, 그러니까 MDAP가 얘는 22, 되게 낮죠. 캐비지는 되게 성능이 낮아 보입니다. 레디시는 좀 높네요. 아까보다는 캐비지보다는 그래서 한 69%, 갈릭은 89%, 얘는 꽤 높습니다. 오니언도 89%, 대파는 좀 요 정도, 건고추는 요 정도, 깻잎은 좀 높진 않네요. 60%. 이렇게 품목별로 성능을 1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어차피 저희 2강에서는 그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는 거라서 높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3강에서 점점 고도화해 나갈 거라서. 그래서 우선 감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기준선을 좀 잡기 위한 과정이니까 대략 품목별로 낮은 경우에는 22, 높으면 한 89 나오는 거나 69도 나오고 70도 나오는 거나 이 정도의 감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썼던 알고리즘은 프로핏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저희가 프리 프로세싱, 그러니까 사전에 필터링하고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전처리. 그걸 모델에 넣어줍니다.
모델에 넣어주고 나서 나오는 결과값에 대해서 한 번 더 프로세싱을 해주는 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사후 프로세싱, 사후 처리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 혹은 어떤 패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의로 값을 변형해주거나 빼거나 더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에 값이 다 0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공휴일이거나 설날 같은 경우 혹은 이런 일요일에는 다 값이 0입니다. 0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이 나름 이제 학습을 하긴 했지만 완전 0으로 예측을 하진 않고 그냥 되게 낮은 값을 예측을 했어요. 중앙선 보시게 되면. 근데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해가지고 만약 일요일인 경우 로직인 거죠. 룰을 이용해가지고 일요일인 경우 프레디트 값을 무조건 0으로 낮춰라. 하게 되면 이 최소한 이제 일요일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갭이 다 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 그것들을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한번 한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이 정확도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 이제 바이 데이는 요일별로 가격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이 이제 일요일인데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다른 요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보여지죠. 네. 어쩌다 한 번씩 그 값이 들어가서 이런 거지 사실은 이제 0에 가깝다고 해석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인 경우에 실제 값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예측값도 0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게 10월 1일, 10월 2일 이게 아마 아마 공휴일이거나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실제 값이 이만큼 다 실제 값이거든요. 다 0인데 얘가 그 예측을 이렇게 작게 해버렸죠. 네,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레디트 값에 있는 이런 값들을 다 0으로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네, 테스트 언더바 포스트에 넣을게요. 넣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포스트에 네, 데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일 정보를 넣고요. 그리고 공휴일 정보. 요런 날은 이제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인 날짜가 이제 이런 날들인데요. 이런 날들도 할리데이스라고 하는 것에 넣어주고 만약에 이 할리데이스 안에 이 날짜가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날짜에 이 할리데이 정보가 해당이 되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 타입을 인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얘가 이제 내뱉는 게 이제 불리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할리데이 정보가 이 날짜에 해당이 되면 1로 내뱉게 되고 아니면 0으로 내뱉게 되는 그런 값이 그런 그 로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로직을 넣을 건데요. 네, 일요일이거나 혹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할리데이스가 1인 경우는 값을 1이라고 플래그를 지정을 해주고 그냥 구분값을 넣어주는 거죠. 아닌 경우에는 이제 0이라고 넣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줍니다. 컬럼의 이름은 is underbar flag고요. 플래그는 이제 깃발이라는 뜻인데 그냥 구분자 아니면 표시 여부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래그에 이제 1이 달려있으면 사후에 이제 어떤 로직을 타고 0이라고 달려있으면 또 어떤 로직을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값 플래그를 좀 달아 주었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데이 그러니까 요일이죠. 요일이 일요일이거나 5월 이건 5월입니다. 엔드가 아니고요. 또는 할리데이스가 1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10월 1일이나 이제 10월 3일이냐 그 의미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1이라고 값을 밸류로 넣어주고 아니면 0이라고 넣어서 네, 이 컬럼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건데요. 이 플래그가 0이면 이 일요일이거나 이 할리데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라서 원래의 오리지널 값을 그대로 가지고요. 만약에 0이 아니면 사실 1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0으로 그냥 다 리플레이스, 치환시켜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프로세스별로 이제 7개를 돌면서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원래 있었던 이 프로젝트 값에 그냥 덮어 씌웠습니다. 네,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 10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휴일인데 공휴일이죠. 네.
공률인데 원래는 요 예측을 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274, 70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타면서 요거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다 0으로 이 부분입니다. 0으로 다 이제 바뀌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공률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값이 사라져 있고요. 10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공휴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예측값이 이제 뭐가 나왔더라도 그냥 다 0으로 리프레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로세싱을 하고서 앞에 했었던 똑같은 그 정확도를 보는 방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1일, 10월 3일, 10월 4일은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예측값이 다 0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트 프로세싱 하기 전에는 이제 값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 0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품목 하나 더 해보면 어니언 갈릭 해볼까요? 갈릭도 한번 해보면 아래 빠졌군요. 네. 갈릭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날짜에는 다 0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하기 전에는 네. 값이 좀 바뀌었는데 원래보다 이렇게 값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얘를 다 0으로 바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각화를 동일하게 해볼 텐데요. 네. 다른 그 주중은 다 동일하지만 예측값이 요 일요일 부분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주황색이 0으로 다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실제 값인 0이랑 딱 동일하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런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임으로 0으로 다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실제 값이랑 유사한 형태로 바꿔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MDAP를 구해 볼게요. 아까랑 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22였는데 네, 28로 올라갔고요. 네, 89였죠. 여기도 89 정도였는데 조금 1, 2%나마 좀 올라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69 이 정도였는데 70 위로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이 밑에가 포스트 프로세싱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2였는데 KBG가 28로 올라갔죠. 근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69에서 이제 70에 89에서 91대까지 올라갔고 72에서 75, 60에서 67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은 꼭 해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거를 저희가 계속 기억에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핏으로 우선은 프로핏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예측 성능을 해봤고요. 확인을 해봤고 이거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안 한 경우 이거는 한 경우 근데 한 경우가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 경우가 훨씬 좋아서 포스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후처리 이 작업은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한번 프로펫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아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프로핏 모델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강조해 드렸다시피 이 피처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어떻게 변정해서 잘 인풋을 넣어주냐, 모델에 인풋을 넣어주냐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고요. CL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피처는 날짜와 관련된 피처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일로 바꾼다거나 월, 연, 분기, 반기, 주말, 주중으로 변환해서 피처를 활용하는 거죠. 이것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작성은 안 되어 있지만 그 T-1, T-2, T-N 등등등 같이 이제 레깅 정보들 Y 값의 과거 특정 이전 과거의 값이 얼마였는지도 피처로 쓰게 되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데이터셋을 이제 또 다시 재활용해서 함수를 활용을 할 텐데요. 위에서 저희가 이 값들을 계속 건드렸기 때문에 변형시켰기 때문에 아예 새로 불러왔습니다. 아예 새롭게 불러와가지고 아예 처음 버전의 형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요. 다 정답값만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값. 이번에는 머신러닝 모델은 제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셋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걸 하나로 합칠 거예요. 컨캐스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합치게 되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때 좀 편안합니다. 한 방에 다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프로핏에서는 그냥 저희가 따로따로 두 개를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합칠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하나에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1770개의 로우로 늘어났죠. 네, 쭉 하나를 합쳤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날짜와 관련된 피처들을 추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 데이터 정보만 가지고 연도도 만들어내고 month, 그러니까 월 정보만, 그리고 요일 정보, 그리고 이건 요일 정보. 이 두 개 다 같은데 하나는 이제 0, 1, 2 이런 숫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제 따로 처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주중이냐 주말이냐 그걸 이제 만약에 5랑 6이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제 1로 처리하고 아닌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그런 이제 위켄드, 주중, 주말 여부 또 한번 넣어봤고요. 아까 활용했던 이 헐리데이스 그 임포트를 해가지고 여기 임포트 했죠. 네. 한국에 있는 그 공휴일 정보들을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그 공휴일 변수에 해당이 되면 1 아니면 0 이렇게 바꿔두었습니다. 원래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한다면 뭐 설날이랑 이제 추석은 유사한 대명절이니까 또 다르게 분류를 하고 뭐 크리스마스 따로 분류하고 뭐 일반 공휴일 따로 분류하고 대체 공휴일 따로 분류하고 원래 되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여기서는 조금 편안하게 그냥 공휴일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 데이터셋을 받는 거죠.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처를 점점 생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이 이제 여기까지 익었고요. 그래서 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요 연도 정보, 먼스 정보, 데이 정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잘못해드렸네요. 죄송해요. 요 데이는 네, 일자 정보고 요거는 이제 요일 정보입니다.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이거는 1월 1일이다. 그러면 1, 1월 2일이다. 그럼 2. 이렇게 일자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날짜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강력한 피처가 자기 상관값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뭐 7일이면 7일, 21일이면 21일 이렇게 몇 주 전에 과거의 값을 실제 값을 이제 피처로 넣어주는 건데요. 이게 마치 프로핏에서의 시계 모델이 이제 그 자기 상관값 가지고 모델링 하듯이 비슷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피처라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d lagging 피처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넣어주고 윈도우는 7이다 라고 한번 디폴트 값을 넣어줘 봤습니다. 그럼 7일 전에 7일 전에 시제 값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피처를 붙여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한번 그 카피를 해줍니다. 복사해주고 이 프로덕스는 제가 예측하는 그 7개의 품목들이고 마찬가지로 포문으로 한 바퀴 도씩 돌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데 프로덕트명 여기죠 변수 요거 들어가게 되고 레그 하고 레그라는 이제 텍스트가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윈도우 7이죠. 네. 이런 명칭의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지게 되고 쉬프트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쉬프트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 전으로 내려가서 그 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수로 했기 때문에 7일 전, 일주일 전, 그리고 2주일 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원하시면 여기서 21일 전, 뭐 25일 전, 30일 전 이런 식으로 다 추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물을 보면 너무 많네요. 근데 이게 데이콘 레그 언더바 7 이런 식으로 7일 전의 값을 이제 레깅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데이콘이 여기 보시게 되면 16년 1월 9일에 170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데이콘이 실제 값은 1433이고 일주일 전은 1704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프트 쑥 내려오면서 끌어져 내려오면서 이걸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21이다. 그러면 20일 아래로 더 내려가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이제 non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전에 값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2015년에 12월 달에 값이 있었으면 여기도 채워져 있을 텐데 없으니까 이제 우선 없다. non으로 나오고 여기서부터 있으니까 이제 값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0. 일주일씩 윈도우를 잡고
아래로 끌어져 내려와서 피처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롤링민입니다. 롤링민은 이제 저희가 트렌드를 변동성을 줄일 때도 썼던 함수인데 피처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7로 잡고 품목별로 하나씩 돌면서 이렇게 새로운 변수명을 만들어줘, 컬럼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kbg 언더바 롤링민, kbg 언더바 롤링 스탠다드에이션,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7일씩 옆으로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쉐이프트 하면서 내려오면서 롤링을 하면서 이제 평균도 구해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도 구해줘서 피처로 넣어라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품목별로 롤링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랑 품목별로 롤링 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윈도우를 이제 7로 잡았기 때문에 맨 앞에 얘네들은 이제 앞단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넌으로 나오고 밑에 부분은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릭의 롤링 민이 이제 4775로 나왔는데 얘는 갈릭이 여기죠. 그 이전에 717을 가지고 평균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전에 727을 가지고 갈릭의 727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7이 아니고 30을 넣게 되면 이전에 31치의 값을 가지고 평균 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피처로 넣었고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네. 그냥 진행할게요. 네. 다음 함수는 그 스플릿 데이터입니다. 그 머신러닝 모델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데이터셋을 하나로 합쳤었잖아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끝났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합쳤던 거고, 피처 엔지니어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요 날짜죠. 기준으로 이제 잘라내는 그런 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필터링 하는 건데요. 네. 요 날짜 기준으로 작으면 미만이네요. 미만이면 트레인 데이터에다 넣어주고, 이상입니다. 이상이면 이제 테스트에다 넣어주고, 요 날짜 이상이면 다시 잘라내서 이렇게 내뱉으면서 쉐입,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컬럼 개수도 같이 프린트 해달라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인데요. 네, 이 날짜부터 9월 28일까지 잘 잘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 셋인데요. 네,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짜가 11월 4일이죠. 네, 이렇게까지 잘 다시 잘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만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로 트레이닝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핏에서 했던 것처럼 이 테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인 거죠. 네, 테스트 한번 성능을 해보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뭐 리치, 리그레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LGBM, XGBoost, 그리고 그 딥러닝 모델이지만 굉장히 레이어가 되게 간편한 MLP 리그레서도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구했던 MDAP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아까는 저희가 제 함수를 코드를 구해내가지고 구했는데 이 사이키런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구하는 함수를.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다 시켜주시고, 만약에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PIP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설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XGBoost가 없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밑에 임포트를 하시면 에러가 안 나실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이제 컬럼들인데요. 제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만들어냈죠. 이런 얘네들은 이제 실제 값이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피처입니다. 연도 정보, 먼스 정보 등등등 다 피처고, 주중, 공휴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해당 품목별로의 일주일 전값, 2주 전의 값, 14일이니까, 그리고 지난 일주간의 평균적인 값, 평균적인 값, 일주일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품목별로 이것들만 가지고 우선 한번 피처 엔지니어링을 1차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프로덕트는 이제 똑같습니다. 7개 지정을 하고, 저희 피처를 이제 품목별로 가져온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캐비지를 예측할 때는 뭐 다른 레디스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캐비지를 예측할 때는 캐비지와 관련된 것들만 쏙쏙 이렇게 셀렉션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월부터 이제 헐리데이까지는 공통적인 피처라서 다 써요. 다 쓰는데 뒤에 있는 레깅 정보나 롤링민이나 스탠다드에이션은 그 품목에 그 해당되는 품목, 캐비지면 캐비지만 해당이 되는 것만 여기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를 좀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타겟은 이제 저희 예측값이고요. 위랑 동일한데, 어쨌든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한번 피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순서만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 이 순서에서 이 순서로만 바뀌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딱 해당이 되는 프로덕트만 진행할 겁니다. 모델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변수를 생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첫 번째 리치는 이건 실제 모델입니다. 실제 모델이고, 이거는 일종의 인덱스, 명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을 가리키는. 랜덤 포레스트는 요 모델, 요 모델, 요 모델, 요 모델. 이거는 그 구조를 간단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가지고, 파라미터를 넣어줬는데, 100개와 50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고요. 맥스 이터레이션은 500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딥러닝 모델이고요. 이 모델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트레인 데이터와 타겟스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것들입니다. 타겟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로 받아주게 되고요. 피처스는 이제 요게 들어갑니다. 모델은 이제 요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모델, 타겟, 피처스, 프로덕트 이걸 받아가지고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돌면서 밑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네임은 모델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복해서 돌면서 모델 네임 이 앞에 부분인 거죠. 모델 네임을 가져와서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값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스에서 이제 아이템이니까 이제 이 값을 동시에 꺼내오게 됩니다. 꺼내오게 되고, 이 타겟은 요 앞에 품목들이잖아요. 타겟들. 품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해서 돌게 되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이 트레인 데이터인 거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갖고 이 트레인 데이터, 이 테스트 데이터인데, 이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트레인에 활용을 할 거고요. 피처스 넣어주게 되고, 피처스 값을 넣어주게 되고, 트레인 여기 이제 y 값을 시제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시제 값 넣어주게 되고, 피처에 해당이 되는 값만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습에 쓰여지는 트레인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넣어주게 되는 거죠. 피처스는 제가 여기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피처들만 순서대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컬럼이 셀렉션이 되게 되고, 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 타겟은 이제 여기서 포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값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캐비지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 피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델은 여기서부터 리치부터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LGBM 이렇게 순서대로 모델도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값에는 저희 처음에 이렇게 딕셔너리로 넣어줬었는데요. 모델 네임스, 그러니까 모델스에 있는 앞에 있는 이제 모델 명들인 거죠. 이게 앞으로 나오면서 첫 번째 값에서 밸류의 리스트 네임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이 타겟 품목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서 모델 명이랑 타겟 명 두 가지가 이제 하나에 붙게 됩니다. 붙게 되고, 그다음에 프레딕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측값 이 피처를 줄 테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피처를 줄 테니까 이 부분입니다. 요 피처를 줄 테니까 예측을 해봐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뱉는 리턴하는 값은 프레딕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함수는 선언이 끝났고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이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이제 예측을 다 수행을 했는데요. 네,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에 찍히는 거는 이제 LGBM만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로고가 찍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건 이제 LGBM만 들어간 것처럼 로고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선언했던 리치나 모든 모델들이 다 실제로는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요. 결과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이 프로젝션만 우선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모델의 수도 많고 품목도 많기 때문에 이 결과도 되게 좀 복잡하게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 모델의 명이 맨 앞에 나오게 되고요. 아까 이 코드인 거죠. 이 부분 모델 명이 맨 앞에 나오게 되고 다음에 이제 품목 그리고 그 품목별로 예측값을 30 몇 개씩 이렇게 쭉쭉쭉 내뱉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치 모델인데 레디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측값이 보여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리치가 끝나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품목별로 예측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LGBM 모델도 그렇고 저희가 선언했던 XG 부스트도 보이고 MLP도 보입니다. 이렇게 모델별로 또 이제 품목별로 예측값을 다 정상적으로 수행한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한 모델의 특정한 품목의 값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셀렉션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LGBM으로 어니언에 대해서 예측값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MLP 모델로 큐비지에 대해서 예측값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예측값만 딱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그 테스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제 한번 예측값이랑 비교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데이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로 볼게요. 좀 많으니까 이렇게 날짜별로 품목별로 실제 정답값이 있고 뒤에는 피처값이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피처는 예측할 때 필요하고요. 필요하게 되고 예측했던 결과물을 요 실제값이랑 비교를 하는 프로핏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한번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카피를 해서 이 테스트 언더바 프레딕션 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카피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카피가 돼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프레딕션 여기 넣어줬잖아요. 프레딕션 값, 요 값을 여기 하나에 또 인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템이니까 인덱스랑 밸류 여기서 이제 모델명이랑 모델이 내뱉은 예측값들을 반복해서 돌면서 값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타겟은 그 7개의 품목입니다. 7개 품목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이 품목으로 돌면서 하나하나 품목을 타겟에 넣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고 그 해당이 되는 그 타겟에 예측값을 넣어주게 되고 예측값 프레드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붙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모델명 뭐 리치나 뭐 MLP나 이런 그런 그 텍스트가 이 뒤에 붙게 되고요. 그래서 요 아까 복사했던 카피했던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프레드 이 부분인 거죠. 모델 프레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에서 내뱉은 예측값의 그 타겟, 그 품목에 해당되는 그 예측값만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넣어주게 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이거랑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컬럼이 생기는데 컬럼의 명은 품목명 그리고 그 예측값 그리고 어떤 모델로 그걸 예측했는지 표시해가지고 내뱉는 그런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create prediction df 넣어주고 그러면 밑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실제값이고요. 품목별 실제값이고 중간에 피처들이 있습니다. 당장 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쓸 거는 요 값들인데요. 이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이콘에 대해서 예측값인데 이거는 이제 XG 부스트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품목에 대해서 예측값인데 이건 XG 부스트를 했다. 이렇게 MLP도 있고
뭐 LGBM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실제값이랑 예측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 뒤에 있는 컬럼들을 생성을 해봤고요. 이제 예측값이랑 이제 실제값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해야겠죠. 네, 평가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까 또 MDAP를 썼는데 이번에도 이제 NDAP를 쓸 겁니다. NDAP를 쓸 건데 이번에 제가 모델의 수가 좀 많고 품목의 수도 좀 많아가지고 이 MDAP 스라고 하는 새로운 딕션을 넣어서 반복해서 돌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MDA 값을 계속 어펜딩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코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별로 돌게 되고요. 품목별로 캐비지부터 하나씩 돌겠죠. 돌게 되고 테스트 데이터 프레딕션스 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컬럼들 이것도 하나씩 앞으로 꺼집어내게 됩니다. 컬럼들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타겟은 그 캐비지 같은 프로세스 명이죠. 그 캐비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캐비지 언더바 프레드가 모델 네임에 여기에 그 컬럼명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이렇게 생겼냐? 그게 이제 요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게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드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그 품목별로의 그 예측값을 가져오고서 이 AP 언더바 콜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 그 스플릿은 그 분리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언더바가 있잖아요. 네, 언더바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두 번째 것만 갖고 오라고 되어 있죠. 2니까 여기서 이제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합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2니까 세 번째 거예요. 이제 여기 부분 XG 부스트 요 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AP 뒤에다가 텍스트를 붙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KBG고 AP 값이고 얘는 XG 부스트 이런 식으로 모델명을 좀 잘라가지고 보기 편하게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 MDAP를 그냥 제가 손으로 직접 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값을 실제값으로 나눈 거죠. 이 앱솔루트를 씌워가지고 예측값과 실제값에 이게 예측값이네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구해서 그 갭의 앱솔루트를 씌우고 절대값을 씌우고 걔를 이제 실제값을 나눠서 AP 값을 실제로 구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30번 넘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값인 미디어만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MDAP 처음에 만들었던 요 딕셔너리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모델명하고 그 품목명 넣게 되고 아까 이 MDAP는 오차율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차율을 1에서 빼가지고 네, 정확도로 바꾸고 좀 라운드 씌워가지고 소수점을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 그런 피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제 컬럼명도 한번 정리를 좀 해줘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명이 evaluate prediction인데 그리고 필요한 변수들 인자들을 다 넣어줘서 메트릭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메트릭이라고 하는 그 변수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딱 필요로 하는 품목명이랑 모델명만 가지고 오고요. 네, 오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리돼서 나오냐면 프로젝트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잘라낼 텐데요. 언더바 기준으로 잘라내서 퍼트린 다음에 네, 반은 프로젝트에 넣고 반은 모델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좀 분리를 시켜 보았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프로덕트 언더바 모델 이제 이 부분인데 얘를 이 언더바 기준으로 잘라내고 프로덕트와 모델 이렇게 반반으로 쪼갠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MDAP는 제가 정확도로 쓰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게 프로덕트가 뭔지 그리고 어떤 모델을 예측했는지 예측했을 때 그 정확도가 뭔지 이거를 이 세 가지 위주로 볼 거에 될 거고요. 네. 한번 없이 한번 날려볼게요. 개수가 꽤 되네요. 34개. 예측을 한 그 경우의 수가 34개인 거죠. 35개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모델별로 품목별로 이게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기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는 거는 이제 비교해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네. 뭐 3x3 형태로 뭐 그 포맷을 만들어주고 계속 돌면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핏을 볼 때는 이게 예측값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모델이 저희가 5개나 되기 때문에 5개별로 프레딕트 값이 나오게 되고요.
액츄얼 값은 이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붙어 있는지 보면 되는데 지금 이걸로는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프레디션 값이 아까 그 프로핏에 비해서는 많이 이 파란색인 실제 값이랑 좀 많이 붙어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계속 붕붕 떠 있거나 쭉 아래로 프레디션 값이 프로핏은 그렇게 내비쳐졌는데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라고 하는 그 예측값에 실제 값에 여러 가지 예측값들이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앞쪽은 그 조금 갭들이 좀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그 앞쪽은 저희가 그 레깅 피처 같은 거 쓸 때 이 앞단에 그 자기상관 그 T-1, T-7이 없어서 널로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잘 못 맞추는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가장 최근 값을 계속 히스토리 값을 레깅 변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데이콘도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얘도 이제 깻잎인데 깻잎도 좀 실제 값이랑은 좀 붙어있는 패턴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핏으로 그림만 봐도 프로핏보다는 이 리그레션 LMM 모델 기반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수치적으로 실제로 보는 게 더 좋겠죠. 네, 나중에 한번 프로핏이랑 실제적인 수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그 포스트 프로세싱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영어로 내려졌던 그 포스트 프로세싱 사후 처리가 되게 프로핏에서도 되게 유의미했었고 아마도 이 ML 모델에서도 그 하는 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날짜이거나 1월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다 1로 1이 아니죠. 0으로 바꿔주는 걸로 바꿔주고 그 외에는 이제 실제 값을 원래 있었던 값을 바꿔주는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똑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코드가 아까랑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 설명을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을 해주면 보신 것처럼 여기 예측값들 부분인데 10월 1일 경우에 다 0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10월 3일도 공휴일이니까 다 0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끝에 보시게 되면 이제 플래그 정보로 1인 경우에 다 여기를 0으로 바꾸는 로직을 저희가 넣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플래그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프레딕션에 대한 그 성능을 한번 보고요. 아까는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놨었고요. 이 결과가 여기죠. 이번에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매트릭 언더바 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더 성능이 증가됐는지 보면 좋겠죠. 이게 플로팅을 한번 다시 해볼 텐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만 보시게 되면 모든 예측값이 모든 모델의 예측값이 다 0으로 수렴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프로핏에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시각화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했을 때, 그죠? 포스트 프로세싱을 했을 때 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요거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품목별로 어떤 모델이 더 성능이 좋은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KBG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이 이제 정확도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KBG 같은 경우에는 이제 XG 부스트나 랜덤 포레스트가 높고 거의 90에 근접했잖아요. 웨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높고 90을 훨씬 상회합니다. 갈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이제 XG 부스트.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되게 좋네요. 혹은 이제 XG 부스트. 어니언 같은 경우에는 MLP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데이콘도 MLP 빼고 다 좋고요. MLP는 딥러닝 계열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MLP가 제일 높고 깻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XG 부스트가 제일 높고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 경우가 좀 더 이제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고 이 건고추 같은 경우에만 MLP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이제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표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그림을 좀 이제 표 형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들은 품목들이고 컬럼들은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코치였나요? 네. 깻잎입니다. 깻잎 같은 경우에는 네, XG 부스트가 제일 높고 이렇게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위에 그림을 그린 거니까요. 네. 그리고 레디시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높고 전체적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꽤 높네요. 네. 높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 결과이고요. 요 밑에는 그 포스트 프로세싱 일요일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90대 92 더 높아지죠. 네, 86대 87 소폭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91에 93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 게 프로페트도 그렇고 이제 ML 모델도 그렇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은 일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의 최종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